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5년 동안 대한민국의 경찰을 얼마나 비대하게 키워주었습니까? 사실상 친민주당, 친문재인의 친위대를 만들기 위해 검수완박을 통과시켰던 문재인.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하게 경찰을 견제하기 위한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강력하게 반대했던 자가 바로 유삼룡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현재 유삼룡이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재명과 문재인까지 썩은 민주당 내부를 박살낸 이양승 국립대 교수의 칼럼.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유삼룡은 제2의 황후나 출세 위에 경찰 명예 짓밟았다. 국립군산대 이양승 교수 칼럼. 폐륜 불의는 참아도 공천 불이익은 못 참는다. 민주당엔 지금 불의가 넘쳐난다. 현 이재명 대표, 전 송영길 대표와 관해서다. 송영길은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까지 됐다. 민주당은 침묵한다. 불의를 보고 참는 것이다. 게임 이론이 예측하는 바이다.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참는다. 이익은 공천이다. 불이익은 낙천이다. 공천 열기로 인해 썩은 민주당은 지금 밑바닥부터 끓어오르고 있다. 진짜 뜨거운 물은 김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젠 슬슬 김이 나고 있다. 또래 젊은이 때려 죽인 운동권의 정계 진출. 공천 때문에 소동이 벌어졌다. 그 소동을 보며 느끼는 감상 한마디. 억울하면 줄을 대라. 한국에는 억울하면 출세하란 말이 있다. 민주당에서는 공천을 받으려면 이재명에게 줄을 대야 할 것 같다. 이재명 대표 특보인 정의찬은 공천 적격 논란이 뜨겁다. 정의찬의 공천 적격 논란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는 1997년 전남대에서 발생한 고문치사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운동권 간부들이 한 젊은이를 쇠 파이프 등으로 폭행하고 고문에 숨지게 한 충격적인 사건. 가짜 대학생이란 이유였다. 당시 정의찬은 한 청년 사나 남청년 의장이었다. 이 대목에서 떠오르는 이가 있다. 바로 교육방송 유시춘 이사장 친동생인 유시민. 유시민도 유사한 방식으로 당시 한 청년을 향해 끔찍한 폭력을 가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서름은 못 먹는 서름이 아니다. 바로 못 배운 서름이다. 대학 다니며 직업 운동권으로 풀린 이들이 자신보다 배움이 짧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폭행했다는 것 자체가 큰 충격이다. 이재명 주변에 칙칙한 운동권 출신들. 적격 파문이 확산되자 이재명은 또 들러댔다. 규정을 잘못 본 업무상 실수였다는 식이다. 거짓말이다. 지난 2021년 이재명이 경기지사였을 때도 같은 실수가 있었다고 한다. 당시 정의찬은 수원 월드컵 경기장 관리재단 사무총장으로 임명됐다가 고문치사 사실 때문에 사임했다고 한다. 정의찬은 이재명 옆을 떠나지 않았다. 2022년 대선 때는 이재명 선대위 조직본부장을 맡았다. 지금은 이재명 대표 특보이다. 총선이 다가오자 이번에는 정의찬을 전남, 해남, 완도, 진도 지역구에 공천하기 위해 적격 판정을 내렸다가 큰 소동이 일어난 것이다. 문제가 커지자 이재명은 그롱이 담 넘듯 넘어가려는 중이다. 물론 정의찬이 전라도에 공천되면 당선으로 이어질 것이다.
누차 지적하지만 그게 민주당의 문제이다. 공천 기준이 필요 없다. 따라서 행동에 책임도 남지 않는다. 유삼영 여의도 입성하려고 그 난리법석. 황당한 일은 또 있다. 이 와중에 민주당은 유삼영 전 총경을 영입한 것이다.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시기적으로도 묘하다. 요즘 영화 서울의 봄이 흥행 중이라고 한다. 한국 좌파의 자기 모순적 의식 세계를 반영한다. 영화를 보고 구테타라며 펄펄 뛰는 이들이 정작 엘리트 경찰 간부들이 벌인 구테타는 별로 문제 삼지 않는다. 거창한 담론 속에 갇혀 민주주의를 묘란하게 외칠 뿐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다. 유삼영 입당을 놓고 이재명은 한술 더 떴다. 윤석열 정권의 경찰 장악 시도에 저항한 중심적인 인물이 바로 유삼영이라고 글을 소개하더니 유삼영을 보면 용기라는 단어가 떠오른다고 이재명은 발언했다. 가치 왜곡이자 가치 전더이다. 맞장 굳힌 유삼영의 주장도 황당하기 짝이 없다. 무도한 정권으로부터 경찰을 지켜내고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고 유삼영은 말했다. 또한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싸우고자 왔단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모든 독재 정권은 경찰 장악을 위해 행정안전부 전신인 내무부에 경찰국을 설치했다. 정권에 장악된 경찰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는 역사가 증명해준다. 새삼스레 어이가 없다. 유삼영은 무도한 정권에 정의를 내려보고 어느 정권이 어떻게 무도했는지를 명확히 하기 바란다. 정의가 정확하다면 그 무도한 정권은 엘리트 경찰들이 침묵을 지킨 문재인 정권일 것이다. 그리고 경찰의 임무는 민주주의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안전은 법치로부터 온다. 경찰 간부 유삼영은 항명을 했다. 경찰 본분을 잊은 것이다. 공천위에 친정 경찰 명예 욕 보이라니. 더 어이없는 건 유삼영이 파악한 인과 관계이다. 앞선 유삼영 발언의 핵심은 모든 독재 정권엔 경찰국이 있었다는 것이다. 독재 경찰국, 즉 경찰국은 독재를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게 류삼영의 논리이다. 류삼영이 항명까지 해가며 경찰국 신설을 반대한 이유였으리라. 엉터리다. 독재를 도운 건 사유화된 경찰 조직이었다. 정확하게 짚자. 그렇게 따지면 경찰국만 독재를 도운 게 아니다. 모든 행정 조직이 독재를 도운 게 된다. 유삼영의 논리를 따라가 보자. 독재를 막으려면 모든 행정 조직을 없애야 할 것이다. 논리적으로 독재를 막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정부를 없애고 원시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다. 즉 가장 좋은 독재 방지 메커니즘은 무정부 상태라는 결론이 되고 만다. 전쟁 방지를 위해 주권을 넘기자는 주장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 한국 좌파의 자학적 세계관이 아닐 수 없다. 100번 양보해 류삼영의 주장대로 과거 내무부에 설치됐던 경찰국이 실수를 저질렀다 치자. 과거 경찰국이 저지른 실수를 왜 미래의 경찰국에 전가하려 하는가? 그 역사의 증명이라는 유삼영의 주장은 더욱 회개하다. 그러한 주장은 미래를 보고 온 터미네이터만 할 수 있다. 거창하게 증명, 운운할 필요 없다. 경찰 쿠데타를 저질렀을 때 무슨 명분이 있었고 경찰국 신설이
실정법상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지적해 보라는 것이다. 낯 간지러운 류삼룡의 논리. 류삼룡은 개인적으로 경찰국에 반대할 수 있겠다. 그건 개인적 가치관이다. 독재는 별게 아니다. 어느 한 개인이 자신의 가치관을 남들에게 강요하는 상태다. 류삼룡은 자신의 가치관을 남들에게 강요하려 했다. 물론 이해관계에 따라 류삼룡 주장에 동의할 사람들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류삼룡이 그런 이들을 규합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건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였다. 공직사회엔 실권, 조건, 명령 체계가 존재한다. 자신의 주관과 감상에 따라 집단 행동을 주도하는 게 바로 쿠데타이다. 더군다나 경찰 조직은 총부터 장갑차까지 무력 수단까지 갖추고 있다. 국민의 경찰 운운한 것도 낯 간지럽다. 그럼 류삼룡이 여태껏 모험 담아왔던 경찰은 국민의 경찰이 아니었다는 뜻이 된다. 그 경우 구체적으로 누가 국민의 경찰이 아니었는지 돼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 회복이란 말도 거짓말이다. 경찰 조직은 공무원 조직의 일부이고 공무원 조직의 수장은 민주주의적 절차에 따라 선출된 대통령이다.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행안부 장관에게 류삼룡은 항명한 것이 된다. 국민의 경찰이길 거부하고 민주주의 정신을 해친 건 바로 류삼룡이다. 문재인의 황우나 이재명의 류삼룡, 막상막하 썩은 민주당. 민주당은 그렇게 민주주의에 부합하지 않는 인사를 영입해 공천을 주려 하고 있다. 민주당의 지향점이 민주주의인지 전체주의인지 묻고 싶다. 지금 민주당 상태를 한 줄로 요약하자. 폐륜, 불의는 참아도 공천, 불이익은 못 참는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